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인사관리에서 교육훈련 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경력개발 안에서 인사이동이라는 걸 공부를 했죠. 그쵸? 그래서 인사이동을 크게 승진, 그리고 전환, 그리고 강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승진과 전환에 대해서 중심으로 배웠고요. 이 강등은 징계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교육훈련을 공부를 할 건데요. 이 교육훈련을 왜 하는 거냐? 자, 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무의 난이도와 사람의 난이도가 있죠. 그러면 이때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더 높을 때, 이때 이 직무를 담당할 누군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이 직무를 꼭 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럼 현재 이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높은 이 상황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친구의 능력을 신장시켜서 직무의 난이도와 사람의 난이도를 일치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바로 이 교육 훈련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육훈련을 공부를 할 건데요. 이 교육훈련을 하고 나면 교육훈련이 끝나고 난 후에 이 교육훈련의 서브 주제로 경력개발이라는 걸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교육훈련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요. 이 교육훈련 챕터가 끝이 나면 그럼 바로 우리는 경력개발에 들어가서 함께 또 경력개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육훈련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하면서 우리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육훈련 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판사 한 판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판사 한 판 통해서 한번 보면요. 자, 여러분들 교육훈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교육훈련의 첫 번째는 뭘 가능하냐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경영학에서 어떤 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떤 단계로 흘러갑니까?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PDS입니다. 뭐라고? PDS. PDS. 요거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요 PDS라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플랜, 그다음 두 번째가 do, 세 번째가 see, 이렇게. 이게 뭡니까? 계획, 그다음 실행, 마지막으로 통제 혹은 평가, 이렇게 되겠죠. 이 PDS 단계로 우리가 지금부터 교육 훈련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는 교육훈련의 목표 설정입니다. 이게 플랜 단계인데요. 플랜 단계. 자, 교육훈련의 목표 설정은 뭐냐?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자, 교육훈련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요, 첫 번째,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교육훈련이 필요한지 그 원인을 밝혀야 돼요. 여러분, 교육훈련은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일단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의 필요성 분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의 필요성은요, 바로 이런 경우에 많이 쓰는데요. 조직 차원을 보시면 조직 전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서 인력의 갭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주로 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회사에서 교육훈련이 언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육훈련은 참 다양하거든요. 제가 삼성이라는 회사를 다닐 때도 그 교육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삼성은 교육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로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뭐 평일에도 교육훈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교육을 받고 정말 수시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회사가 원하는 상태와 종업원의 현재 상태 간에 일종의 갭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교육훈련을 많이 실시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죠. 직무의 난이도보다 사람의 난이도가 더 낮을 때, 그럴 때 갭이 발생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냐면, 이런 갭이 역시 발생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 제가 제가 회사를 나오고 난 후에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다녔던 삼성증권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그, 고객의 그 어떤 뭐 돈을 좀 이렇게 횡령한 뭐 그런 사건들이 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그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게 그 도덕적 윤리인데요. 그런 도덕적 윤리가 이미 그 직원들 사이에서 상실된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도덕적 윤리가 여기 있다면 지금 직원들의 도덕적 윤리 수준이 그것보다 현저히 낮은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갭이 발생하면 이 갭을 메꿔야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나오고 난 후에 회사에 무슨 교육이 굉장히 많았냐면요. 그 정신교육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 여러분 군대에서 하는 그 정신교육. 그걸 회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우리가 각성을 좀 하자 이런 의미에서 뭐 사장님 포함해서 모두 다 그 정신교육을 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회사 차원에서 갭이 발생할 때 우리는 교육훈련을 해야겠구나. 이 교육훈련을 했을 때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훈련의 필요성 분석은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갭이 발생했을 때, 그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훈련의 니즈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갭이 발생한 걸 알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교육훈련의 니즈를 분석을 하고 나면 곧 그 니즈를 메꾸는 거, 그 갭을 메꾸는 게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교육훈련의 목표가 됩니다. 결국 교육훈련이라는 건 회사가 원하는 수준이 여기고요. 회사가 원하는 수준이 종업원의 현 수준이 0이라면 이 사이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갭이 발생했죠. 그럼 이 갭을 메꾸는 게 뭐가 됩니까? 이 갭을 메꾸는 게 교육훈련이고 그게 바로 교육훈련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교육훈련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그 교육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훈련을 실시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게 될 건지 지침 설정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의 플랜 단계는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첫 번째, 교육훈련의 필요성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예측하는 지침 설정까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교육훈련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를 하는데, 물론 요 내용이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박근규 교수님 책이랑 제가 지금 써놓은 판사 한 판이랑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네 가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 순서를 약간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교육훈련의 목표, 계획을 설정을 했다면 두 번째 훈련을 이제 실시해야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훈련을 어떻게 실시하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인사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해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지 교육훈련의 내용을 선정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지. 그러니까 현재 우리 회사가 원하는 수준과 종업원의 수준의 갭이 발생했는데 그 갭이 발생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교육훈련의 주된 내용, 타겟으로 삼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교육훈련의 내용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교육훈련은 무엇을 가르칠지 결정을 했다면, 여기가 what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무엇을 가르칠지를 설명을 했다면, 그 다음 이제는 누가 받을지 결정해야겠죠? 그렇죠. 어떤 종업원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who가 되겠네요. 그렇죠? 혹은 뭐 whom?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받을 건지 선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받을지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우리 박근규 교수님 책은 크게 그 캐테고라이즈를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그 계층에 따라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신입사원, 그 위쪽에 있는 일선 종업원,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관리층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누가 진행을 할 것인지 그걸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교육훈련의 담당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교육훈련의 담당자 선정은 라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스텝이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일단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박근규 교수님 책은 이 내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2번과 3번과 4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정말 중요한 게 1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박균 교수님 책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조금 서술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파트만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교육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실시하는 단계, 두 단계가 끝이 나면요. 이제 교육훈련을 실시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그 교육훈련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합니다. 그게 C 단계예요. Plan to see. 그렇죠? 그러면 교육훈련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시적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시적 평가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역시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시적 평가에서 참가자 평가, 커크패트릭의 평가 4단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박경규 교수님 책에는 현재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한번 우리 지금 교재에 제가 수록을 따로 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함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교육훈련 어떻게 진행된다? PDS로 진행된다. 뭡니까? 플랜, 두, C로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 플랜 단계에서는 일단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갭이 발생하며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분석됩니다. 그럼 이제 그 갭을 메꾸는 게 뭡니까? 교육훈련의 목표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건지 지침 설정까지 하면 플랜 단계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훈련의 플랜, 계획 단계가 끝이 나면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첫 번째 선정하고, 그 다음 누가 받을 건지 선정하고, 누가 할 건지 선정하고, 어떤 방법을 할 건지 선정하는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 4단계는 약간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됩니까? 교육훈련을 평가합니다. 그 방법은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한눈에 좀 들어오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훈련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보고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하나씩 좀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균 교수님 책을 보면요. 교육 훈련이 왜 필요한지 문제 제기와 목적으로부터 처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에 우리 본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훈련 나오네요. 그쵸? 교육훈련 보시면요. 첫 번째.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교육훈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네요.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바로 기업이 변화라는 물결을 극복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 기업이 변화라는 물결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 일단 첫 번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교육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필요성을 찾는 이유, 그 목적이 뭐냐, 그거는 요런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기술이 변하면 여기 있네요. 처음에 기술이 변하면 직무의 내용이 바뀌죠. 직무의 내용이 바뀌면 당연히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자격 요건도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자격 요건이 바뀌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다른 능력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는 기술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육 훈련을 시작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해서 역시 기업 교육 훈련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이건 실제로, 여러분이 조금 작네요. 제가 조금 키우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더 이 정도 키우면 좀 충분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두 번째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역시 기업 교육 훈련을 요구한다라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다녔던 회사에 삼성이라는 회사의 가장 유명한 계열사가 뭡니까? 그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참 재밌었던 게 제가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니까 삼성이라는 회사는 회사가 딱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삼성전자랑 그다음 나머지 하나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후자예요. 삼성전자와 삼성후자로 나눠져요. 삼성전자가 그만큼 좋은 회사라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삼성의 모든 계열사를 합쳐서 그냥 떨거지들 합쳐서 그냥 후자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후자에 속해 있었던 회사였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워낙 삼성의 메인 회사다 보니까 실제 삼성이라는 그룹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가장 핵심에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뭡니까? 그게 바로 반도체 부서입니다. 그쵸? 삼성은 이 반도체를 전 세계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꾸준히 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몇 년 전도 아니죠. 이제 꽤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나라의 이공계에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의대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걸 외부에서 반도체 인력을 공급받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이거를 직접 학생들을 키워야겠다. 즉, 교육훈련을, 반도체 관련된 교육훈련을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결심을 해서, 그래서 삼성이 학교 하나를 인수합니다. 그게 바로 성균관대학교예요. 그 성균관대학교를 인수를 해서 그 삼성재단이 이제 지금 성균관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학교를 인수를 해서, 그 다음 여러분들 그 성균관대는 지금 캠퍼스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인문사회 계열 캠퍼스가 해화동에 있고요. 그리고 자연과학 캠퍼스가 그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사실은 성균관대를 인수한 이유는 이 문과 때문에 인수한 게 아니라 이공계 때문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공계를 위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아예 수원에 새로운 이공계 캠퍼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이제 거기 굉장히 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실제로 거기에 반도체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삼성에 그냥 취업이 바로 돼요. 바로 돼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심지어 월급 형태로 용돈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삼성이라는 회사가 일종의 노동시장이 구조가 변했죠. 왜? 이공계 학생이 안 나오고 의대 학생들만 나오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력의 수준과 실제 인력의 수준이 갭이 발생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직접 회사가 어떻게 나간 거예요? 그렇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학교를 사가지고. 그쵸? 그렇게 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노동시장에 따라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참 재밌게도, 저도 지금 사실 성균관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성균관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 늘 우리끼리 그 학교 학생들끼리 하는 말이, 삼성은 문과는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있는 저는 이제 문과생이니까 저는 해화동에 있는데요. 인문사회계열, 인사 캠퍼스라고 하거든요. 인문사회계열 있는데 거기 캠퍼스는 사실 그 수원에 있는 캠퍼스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해요. 수원의 캠퍼스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도서관도 너무 멋지고요. 정말 학교가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성균관대를 인수했지만 반쪽만 인수했다. 나머지는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좀 더 보죠.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자, 세 번째는 종업원의 욕구 변화와 새로운 추세로 인식되어야 된다 적혀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종업원들이 요즘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죠. 자신의 성장 욕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구를 주기 위해서 회사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로 지식의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식의 반감기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배운 지식이 반 정도까지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인사관리를 배웠는데 지금 여러분들 수업 듣고 나면 100이라는 지식을 갖게 되죠. 정말 생생하게 지식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들 복습을 안 하고 계속 두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이게 여기서 50이 되는 거, 반이 정도 되는 데까지의 여기에 시간이 얼만가. 그게 바로 지식의 반감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의 반감기는요,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의 반감기는 뭐 10년, 20년 이렇게 길고요. 그다음 고등학교는 뭐 한 뭐 5년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지식은 대부분 첨단 기술이잖아. 그쵸? 첨단 기술의 지식의 반감기는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심지어 최근에 배우는 이런 AI 관련된 뭐 이런 기술들은요. 이건 사실 지식의 반감기가 3개월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운 지식이 반까지 떨어지는 데까지, 그 기억이 상실되는 데까지는요. 거의 한 3개월, 뭐 심지어 1개월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의 속도의 발전 속도도 빠르고 그게 워낙 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시간도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반감기가 되면 이걸 다시 올려줘야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대충 교육 훈련이 필요한 이야기는 좀 제가 설명을 좀 다 했고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를 좀 했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교육훈련의 시스템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부터 설명했네요. 교육훈련의 필요성, 목표. 여기서부터 설명했네요. 그쵸?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목표에 맞게끔 기준이 설정되겠죠, 기준. 이게 회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됩니까? 실제 종업원의 위치가 있겠죠. 그럼 요 사이에 뭐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갭이 발생하죠. 그럼 요 갭이 뭐가 됩니까? 여기 있네요. 교육 훈련의 필요성과 목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조직의 목표 설정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 요 조직의 목표 설정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직의 목표가 기준이 되고 여기에 종업원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다면 그게 갭이 발생해서 계획 단계에서는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요, 방금 설명했네요. 교육훈련의 내용, 그 다음에 누가 받을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누가 실시할 건지, 이런 것들을
두 단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교육 훈련을 평가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교육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했고요. 이제 본론으로 여러분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우리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요. 여기 들어가요. 첫 번째, 플랜 단계를 들어갑니다. 플랜 단계의 첫 번째 뭡니까? 교육의 니즈 분석이 있죠? 요거부터 합니다. 교육 훈련의 필요성 분석.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교육 훈련의 필요성 분석은 크게 3차원으로 나누어지네요. 조직 차원, 직무 차원, 개인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자, 그걸 지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왼쪽을 볼게요. 야, 자, 여러분들 교육훈련의 필요성 분석을 보시면요. 첫 번째 1번 조직 수준이라는 게 있네요. 자, 조직 수준은 조직 전체와 관련된 여러 현상에 대한 문제가 생겼거나 미래에 기대되는 조직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간의 갭이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뭡니까? 차이가 발견되었을 때, 이때 하는 겁니다. 차이가. 이게 이제 우리가 회사 차원에서 가장 교육훈련이 필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됐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1차원에서는 교육훈련이 언제 필요하냐면요. 바로 이야기했네요. 여기 적혀 있네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술의 변화는 뭘 바꿔요?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조직 구조의 변화는 직무에 요구되는 작업자의 자격 요건이 변합니다. 그러면 이 자격 요건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격 요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도 뭡니까?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는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자신의 직무에서 자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더 일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 교육 훈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직무 수준에서 밝혀진 교육 훈련의 필요성이 개인별로 측정되는 것을 개인 수준에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봐. 우리가 이렇게 교육 훈련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시그널을 이렇게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다시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면, 여러분 여기 봐. 교육 훈련의 필요성 분석 방법이 조직 차원과 직무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발견을 하죠. 근데 어떻게 이걸 발견하냐? 바로 그 방법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료조사법은 뭡니까? 왼쪽으로 다시 와보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료조사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그때 우리 회사에 갭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거. 그걸 자료조사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작업표본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공장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 같은 것들을 그냥 임의로 몇 개를 샘플로 가져옵니다. 근데 그 샘플로 가져왔을 때 그걸 검사해 봤을 때 그 제품이 양호하면 그러면 교육훈련이 상관 필요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샘플을 가져온 제품이 양호하지 않으면, 즉 불량품이 많으면, 그럼 지금 그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킬이 낮거나 혹은 정신 상태가 해이한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 훈련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게 작업표본법. 세 번째, 질문지법은 말 그대로 설문지를 실제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교육 훈련이 필요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전문가 자문법은 말 그대로 전문가한테 우리 회사에 현재 교육 훈련이 필요한지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거. 면접법은 개별적으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면접을 통해서 교육 훈련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델파이 기법은 예전에 했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앞쪽에서 다 했던 거라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좀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 아래쪽에 보세요. 여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냐? 자, 여기 있네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밝혀지면, 여기 나오네요.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밝혀지면 이것이 바로 교육훈련의 목표로 설정된다. 여기 오른쪽을 다시 볼까? 교육훈련의 니즈 분석이 끝이 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 갭을 메꾸는 게 교육훈련의 목표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합니까? 교육훈련과 관련된 기대효과, 지침 설정을 해주고 나면, 그럼 이제 플랜 단계가 끝이 나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교육훈련의 실시 단계 두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나오네요. 자, 봅시다. 두 단계. 첫 번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교육훈련의 교과 내용이라고 나오네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즉, what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회사에서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뭐 합니까? 교육훈련을 합니다. 이 역량이라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네요. 그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놈이네요. 역량,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다시.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요 놈이네요. 역량. 역량이 뭐냐? 요거예요. 역량이란 건 뭐냐? 이런 겁니다. 역량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정한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에는요, 굉장히, 성과가 높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성과가 좋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스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량은 크게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 그 세 가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역량의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공통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 역량이고요. 세 번째는 직무 역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통 역량은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량을 말해요.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뭐 삼성전자든, 혹은 그다음에 삼성증권이든, 뭐 혹은 삼성건설이든 어떤 회사라도 상관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역량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성실성 이런 거죠. 성실성. 그리고 또 뭡니까? 새로운 거를 빨리 받아들이는 능력,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든 회사의 직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역량이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공통 역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들어오면요. 여러분, 회사 안에는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게 공통 역량이라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와 보면요. 실제로 회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서가 있잖아, 부서가. 그치? 그럼 각 부서별로 갖춰야 되는 역량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능 역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인사팀이 갖춰야 되는 기능 역량이 뭘까요? 이런 거죠. 인사팀은 사람을 계속 잘 모집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홍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인사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필요한 역량이 되겠죠. 여러분, 생산부서는 홍보하는 게 필요할까 없을까? 생산부서는 그런 역량이 필요 없습니다. 잘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홍보하는 이런 역량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반면에 인사팀은 사람들을 리크루트 해야 되기 때문에 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다라고 자꾸 뭐 해야 돼요? 홍보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역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사팀은 또 뭐 합니까? 노조랑 협상도 해요. 그러니까 인사팀이 갖춰야 되는 또 역량 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협상력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역량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넓게 봤을 때 회사 전체적으로 갖춰야 되는 역량이 공통 역량이라면 이제 각 부서별로 갖춰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그렇죠. 그게 기능 역량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기능 역량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직무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직무 역량이라는 건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정말 그 부서 안에서도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필요한 역량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사팀에서는 어떤 그 담당을 하는 사람도 있냐면요. 회사의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회사의 복리후생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자, 봐. 첫 번째, 그 사람은 공통 역량으로 오픈 마인드, 이런 건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조금 더 줄여서, 인사팀으로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협상력, 그 다음 홍보력, 이런 걸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회사 안에서 그 인사팀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담당하냐? 복리후생을 담당해요. 그럼 복리후생을 담당하려면 어떻게 되냐? 종업원들이 어떤 복리후생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니즈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은 그 직무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그렇죠. 종업원들이, 우리 회사의 종업원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런 호불호를 잘 찾아내는 역량이 그 사람의 직무, 일에서 필요한 역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통 역량, 그다음 기능 역량, 그다음 직무 역량으로 점차 그 범위가 좁혀지면서 그 좁혀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우리는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됐네요. 요게 첫 번째. 우리는 주로 뭘 가르칩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역량을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세 가지 설명을 좀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잠깐 한번 보면요. 자, 공통 역량은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역량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역량은 각 기능별, 인사, 마케팅 같은 여기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말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무 역량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각 기능 부분이 완료되기 위해서 개인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구체적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일에서의 필요한 역량,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서의 역량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지금 설명을 좀 했냐면요. 자, 오른쪽 보세요. 우리는 교육훈련의 플랜 단계를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두 단계로 왔는데 그 두 단계에서 첫 번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what에 대한 내용인 교육훈련의 내용 선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 교육훈련의 내용을 선정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누가 교육훈련을 받을 것인가? 교육훈련의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대상자 선정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육훈련은요,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훈련이랑, 그 다음에 경력개발까지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 우리 요 내용을 좀 제가 천천히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테니까, 매 강의마다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